근데 트랜스젠더, 지난번 시간에 동성애자들한테도 자폐증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LGBTQ 플러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이제 자폐증적 경향, 자폐증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자폐증적 성향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부터 이런 논문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논문을 이제 리뷰, 통합해 본 결과, 트랜스젠더들에게 정신건강 문제도 있고,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도 있고, 자폐증도 많다. 한 것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경발달장애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젠더를 MRI 찍어보거나 여러 가지 그걸 해보면 이제 후각이나 목소리를 감지하는 뇌 구조에 특이하다. 냄새에 예민하고 소리에 예민한 거. 이게 자폐증적 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분도 여러 논문을 리뷰해서 64만 명을 가지고 통계를 해봤더니 시스젠더에 비해서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폐증이 많고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했더니 역시 자폐증적 증상이 많이 많고 공감 능력이 점수가 이렇게 낮았고 그래서 ASD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동성애자나 또는 트랜스젠더에게 그 자폐 그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몰두한다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다른 생각에 비교해서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어떤 그 융통성 또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심, 공감 능력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폐증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의학 전반, 정신장애 전반이나 또 신경발달, 뇌발달 관점에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자폐증이란 것이 신경발달의 장애니까 잠깐 또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뇌는 이렇게 발달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계속 커져서 뇌가 이렇게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태아 때는 작지만 하나의 신경세포가 뇌가 되지만 태어날 때는 이제 이렇게 커져서 태어나다가 18세까지 이렇게 커집니다, 뇌가. 커진다는 것은 그 신경세포 수가 많아지고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시냅시스라고 그러죠. 시냅시스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도 많고 시냅시스도 많으니까 청소년의 뇌는 굉장히 기발하고 활발하고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뇌예요. 여러분 뭐 청소년 시절을 지내봤기 때문에 알죠. 상상이 많고 여기저기 모험심이 많고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막 커지죠. 그러다가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이건 이럴 필요가 없고 쓸데없는 생각할 거 없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험을 안 하게 되고 행동 숫자가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행동하다가 이제 딱 정해진 것만 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들어서면 뇌도 거기에 맞춰서 작아집니다. 말하자면 쓸데없는 신경세포나 시냅시스는 없어지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딱 남죠. 그래서 뇌가 효율적이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뇌 발달은 뇌의 성숙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말하는 정신분석이나 이런 정신성 발달 이론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 이론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인격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구강기 때부터 쭉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 될 때까지 인격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 발달 과정을 성숙이라 그래요. 성숙에 가는가 하는 것도 이제 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 인격의 발달, 정신성 발달의 성숙과 뇌 발달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 발달이, 뇌 발달이 모든 인류에게 거의 비슷하게 발달하는 그런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서
이제 몇 살 때까지 젖을 먹이고 몇 살 때는 대소변 가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고 어른 취급은 언제부터 하라. 이게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관찰하기에 이런 과정을 일치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과정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18세 되면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24살 돼야 완전히 뇌의 성숙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노이로제도 인격 성숙의 문제이고 자폐증도 뇌 성숙의 문제라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한다, 파라렐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LGBT 이런 문제가 말하자면 신경 뇌발달 장애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특별히 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LGBTQ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또 그 신경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소수자. 신경발달장애는 아까 말씀드렸죠. ADHD, 뚜렛 디소다, 그 다음에 지능장애. 지능장애까지 다 이게 뇌발달장애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장애의 소수자예요. 소수자 장애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중 소수자이기 때문에 이중 피해자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공통점은 이제 이 노이로제가 정신성 발달 장애이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노이로제도 생기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생긴다. 그래서 신경 발달 장애가 겸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사성, 공통성을 이제 얘기하는 논문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